일본이요? 나도. hom께 일본 갔었는데. 쌤 아니 애들 네? 많이 일본 갔어요. 누구요? 승원이요. 승원이도 가고. 어. 후배도. 아, 이번 연휴 기간에요? 네. 좋겠다. 많이들 가더라고요. 진짜로요? 자기도 같이 가죠, 왜? 저희 아빠 친구도 일본 가가지고 먹을 수 가고. 그래요? 일본 재밌죠. 네, 네, 일본이 여행 가기가 싸거든. 그래서 좋잖아요. 일본 가보고 싶다. 왜냐면 거리도 가까워서 비행기 값도 싸고. 후쿠오카, 좋죠. 홋카이도, 네. 교토, 후쿠오카가 후쿠오카는 혈이다. 뭐지? 자, 보자. 홋카이도 시코쿠, 혼슈, 규슈. 두 번째는 이제 엔타이 본딩이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이제 엔타이 본딩이라고 하고 우리말 번역은 반결합성. 그럼 이 반결합성 MO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아까 선형조합에서 나왔던 중요 결과가 이거였죠. 전체 파동함수에서 그 A쪽 상수가 CA, B쪽 상수가 CB였는데 그것의 크기, 그것의 제곱이 같다. 무슨 말 알겠죠? 그것의 제곱이 같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제 앞선 표현이었는데 그러면 제곱이 같다면 간단한 방정식을 풀었을 때 또 하나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냐면 요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맞나요? 맞죠? 그러면 이때 둘의 크기는 같지만 부호가 반대인 경우일 수 있는데 그런 경우를 얘를 n-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다시 각각의 상수로 도입을 하면 전체 파동함수를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겠죠? 네. 맞나요? 됐죠? 그러면 이때 자, 원래 S오비탈은 함수값이 부호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원래 S오비탈의 그 파동함수의 함수값은 보통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여기 A 쪽에 있는 S오비탈, 이게 구형으로 그린 거니까 S오비탈을 그린 거라는 거 알겠죠? 그 녀석의 함수값을 이렇게 플러스로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이제 플러스 함수값인데 뒤에 거는 S오비탈인데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더해져 있죠.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도 좋으냐면 S오비탈이 원래 플러스 함수값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함수값을 그 부호가 마이너스라고 하고 이 마이너스 상태를 더하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안 돼요? 이렇게도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요 B쪽의 1S 오비탈의 함수값이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 상태로 두 함수값을 뺀다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플러스 함수값에 마이너스 함수값을 더한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별로 안 어렵죠? 그러면 이때 플러스 함수값인 부분과 마이너스 함수값인 부분이 더해지게 되면 그때 함수값의 크기는 되려 커지겠어요? 되려 작아지겠어요? 작아지겠죠. 그거를 파동력학에서 뭐라고 불러요? 상쇄간섭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 파동함수값하고 이쪽 파동함수값의 부호를 고려해서 양쪽을 다 더한 최종적인 결과를 실제로 그리면 표현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플러스 부호의 함수값이 남아있는 영역과 마이너스 함수값 영역이 나눠져 있는 두 영역으로 이렇게 분리되는 것처럼 함수 분포가 새롭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원래 플러스 함수값 있던 영역, 마이너스 함수값이었던 영역의 크기 자체가 확 줄어버리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럼 이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요거 핵간축에서 되려 전자
핵간축이 아니고 핵간 영역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오히려 늘었어요, 줄었어요? 오히려 줄어들었죠? 이게 무슨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이게 무슨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핵간 영역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오히려 줄었죠.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걸어 다니면 내 영역 근처에서 내 살이 발견될 평소의 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소의 확률. 그런데 그 평소의 확률에 대해서 누군가 옆에 가면 그 확률이 되려 커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결합한 거란 얘기겠죠. 그런데 내 주변에서 내 살이 발견된 확률이 누군가 옆에 가면 되려 줄어든다. 저는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성명. 줄어든다. 무슨 말이겠어요? 너 살을 가져가요. 바로 헤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헤어지고 나면 친구처럼 돼요? 친구보다 더 못한 사이 돼요? 친구보다 못한 사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생각해봐. 그냥 뭐 이러고 있는데 막 이러고 있는데 내가 준우 주변에 갔어. 그러면 준우하고 나는 그냥 난 그냥 뭐냐면은 그냥 평범한 사이니까 준우야 왔어요? 뭐 이렇게 해서 뭐 내 살이 이게 뭐 어디에 있건 말건 뭐 서로 별로 뭐 이렇게 크게 관여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준우랑 사귀었다가 헤어졌어. 준우가 저기 뭐 다른 사람이랑 사귀면서 내가 슬퍼가지고 준우랑 헤어졌어. 그럼 내가 우연찮게 어떻게 떠밀리다가 우연찮게 준우 옆에 딱 갔어. 봤더니 준우야. 이럴 거 아니에요. 준우야 맞아 아니야? 그런 거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람을 펴? 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즉, 이 흰색으로 그린 게 원래 원자 상태잖아요. 원자 상태보다도 전자 발견 확률이 줄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래 원자 상태보다도 전자 발견 확률이 줄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다? 바로 결합 해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결합 해리의 상황을 보여주는 파동함수를 엔타이본딩 몰리큘러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말 번역 반결합성.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죠? 이때 기억이 날라 모르겠네. 이거 뭐라고요? 마디. 그렇지. 노드. 앵귤러 노드. 일종의 앵귤러 노드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일종의 앵귤러 노드겠어요? 열린 면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 조건에서는 전자 발견 확률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0. 전자 발견 확률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아까 본딩에서는 노드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본딩에서는 노드 안 생겼죠. 그런데 엔타이 본딩에서만 노드가 생기고 있죠? 네. 그거 꼭 기억하라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걸 무슨 축이라고 했죠? 핵간축. 핵간축이라고 했죠. 핵간축에 뭐 들이대 볼까요? 눈. 그런 다음 핵간축을 부여잡고 돌려요. 돌려봅시다.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나 변화 있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죠? 네. 이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꼬챙이에다가 빨간 탕으로 파란 탕으로 꽂아놓고 눈앞에서 돌리는 거예요. 색깔만 달라졌다 뿐이지 돌렸을 때 안 변하는 건 똑같죠? 네. 그냥 시그마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또한 뭐다? 시그마다. 됐죠? 됐죠? 이때 요 시그마엔 관습적으로 요런 표시를 하나 넣을 수 있어요. 요 백설표 표시 뭐 때문에 넣어주는 거겠어요?
바로 엔타이 본딩의 관습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엔타이 본딩이 나타나면 관습적으로 위에다가 이렇게 반짝반짝 백설표를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복잡한 분자기도 함수에서는 저 백설표 표시도 뭐 빼먹고 안 쓰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꼭 쓰라 막 이렇게 뭐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경우 관습을 따르면 엔타이 본딩에 저렇게 백설표 표시를 해주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분자궤도 함수에 대해서도 뭐 노멀리제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어쨌건 파동함수 전체를 제곱해서 전 영역에 적분하면 1이 나오는 게 노멀리제이션이죠. 근데 지금의 파동함수의 꼴은 요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 제곱해. 그럼 이게 되겠지? 아까하고 뭐가 달라졌어? 여기 부호가 달라졌지. 아까 여기 본딩에서는 플러스였는데 엔타이 본딩이 지금 마이너스가 되는 것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면 얘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사실도 무관하게 이 원자 오비탈도 요 원자 오비탈도 이미 노멀리제이션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도 적분하면 1, 1 나오겠지? 그래서 1, 1 고려해서 앞에 쫙 빼주면 똑같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됐습니까? 네. 그리고 이때 여기를 뭐라고 얘기했죠? 여기를? 이걸 뭐라고 했죠? 오버랩 인티그럴이라고 했죠? 이 오버랩 인티그럴을 그 우리말 번역으로는 뭐 겹침 적분인가? 뭐 이렇게 번역을 해요. 진짜 뜻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직역하는 거죠. 겹침 적분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뭐 여하튼 이 부분을 오버랩 인티그럴이라고 치환을 해주면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도입한 요 n-라고 하는 요 상수는 어떻게 계산이 되겠어요?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네.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 유념하시고요. 알겠죠? 네. 그럼 얘를 다시 어디에 넣어라? 여기에 넣어라. 그러면 이 경우에 파동함수 표현 바로 요런 꼴로 바꾸어 쓸 수 있죠. 됐습니까? 이해했죠? 이때 관습적으로 요 파동함수에다가 무슨 표시를 해줄 수 있다고요? 백설표. 알겠죠? 그래서 엔타이 분딩에는 이렇게 반짝반짝 아스테릭스 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요 녀석의 공식 이름은 아스테릭스예요. 아스테릭스인데 뭐 평소에 저런 말 안 쓰니까 잘 안 쓰니까 나는 그냥 백설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수소 분자에서 나타나는 그 엔타이 본딩 분자궤도 함수의 모습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어서 쓰세요. 네. 근데 네. 뭐지, 완전히 구분할 수가 없는 수소 원자는 원자 오비탈의 기여도가 항상 동일한 거죠. 기여도가 이 함수는 다른 거예요. 함수가 다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파동함수가 아. 똑같을 수는 없어요. 요 두 함수가 정확하게 같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원점이죠. 예를 들면 원자 오비탈이라고 하면 어디가 원점이에요? 여기가 원점이죠. 근데 분자 오비탈이면 원점을 여기 잡을 수밖에 없어요. 즉 원점에 평행이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 오비탈에서의 수식과 분자 오비탈이 됐을 때의 원자 오비탈 부분의 수식이 좌표가 평행이동한 형태로 나와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함수가 동일해도 그 뭐냐면 좌표 이동을 시키면 함수의 수식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y 콜 x를 x축으로 한 칸, y축으로 한 칸 평행 이동시키면 몇 칸 평행 이동시키면 y 빼기 a, x 빼기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 함수하고 이 함수의 속성은 같지만 수식 자체가 이그젝틀리 세임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함수 자체를 평행 이동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수식은 다릅니다. 수식 자체는 달라요. 의미는 같지만 수식이 달라요. 그래서 두 개를 어떻게 합치거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하나는 좌표를 왼쪽으로 이동시킨 거고 하나는 좌표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킨 두 함수를 더하기로 표현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수학적 처리 테크닉이 있어요.
그게 어딨냐면 테크닉이 있어. 그래서 그런 테크닉 역시 내 수업 교재에 있는데 나중에 수업 교재 받으시면 거기 나오는 막 적분해 좌표 평면 이동에 막 적분하고 이런 게 있는데 뭐 내가 볼 때 뭐 학교에서 그런 것까지는 안 할 테니까 뭐 더 자세히 하진 않겠어요. 그래서 이 둘의 수식이 다르다는 건 알겠죠? 왜? 이 치킨을 가지러 가야 돼요. 아 그래? 네, 가지고 가요. 아 맞네.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잠깐 끊읍시다. 주제가 바뀌니까. 누구야 이거? 나연이. 나연아 소리 잘 들려요? 나연아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그런가? 나연아 소리 잘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둘. 뭐 답을 안 하는데? 그래요? 이게 댓글 뭐냐면은 남기는 거 잘 모르나 보다. 아 메시지 입력. 오 안녕하세요. 오 나연이. 그래요. 나연이 반가워요. 그래요. 나연이 반가워요. 땡큐. 그래요. 나연 잠깐 끊었다 갈게요.